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큐브에 헬로 매스를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지워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Create C# 스크립트 hello function hello function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부분 지워줄게요. 제가 앞서서 이미 함수의 서식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즉 void start도요 함수예요. void start는 자동으로 발동되는 함수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함수는요 앞서 말했듯이 미리 만들어 놓고 쓰고 싶을 때 매번 바로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함수를 작성할 거냐면요, 원이 있어요. 넓이가 주어졌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잖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r은요 원의 넓이에다가 3.14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러면 이 r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이 함수는 결과값으로 반지름, 그러니까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를 가져다 줘야 돼요. 플롯,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은 get reduce, 그러니까 반지름을 가져다 준다는 뜻에서 get reduce를 해줄게요. 함수의 입력은요 원의 사이즈가 들어가야죠. 입력으로는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가 들어오는데 변수의 이름은 사이즈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통해서 함수의 body를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요 먼저 파이 원주율을 미리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을게요. 3.14를 해줄게요. 좀 더 정확한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개략적으로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중간 변수를 만들어서요 계산의 결과값을 중간에 저장해 줄게요. 그래서 사이즈에 파이를 나눈 값을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임시에 저장한 변수에다가 플롯 레디우스는 여기다가 이 tmp에다가 제곱근을 해주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이즈에다가 파이를 나눈 다음에 거기다 제곱근 해줘야 되는데 제곱근을 계산하는 코드는요 여러분들이 작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당연하게도 유니티 혹은 C샵에서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 말했을 때 using이란 키워드의 의미는요 미리 만들어진 코드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즉 mathf라는 함수 집합이 있어요. mathf는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이 미리 들어가 있는 함수 집합이고요. 여기다 점을 찍어주시면요 스퀘어 루트라는 게 있어요.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추각해서 sqrt라고 적어놨네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적어주면요 예를 들면 4를 넣으면 2, 9를 넣으면 3, 그 친구의 제곱근을 가져다가 줘요. 그래서 tmp를 넣으면요 그 tmp를 제곱근을 한 값을 넣어주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점의 의미가 뭐냐, 디버거 좀 로그할 때도 점을 봤었죠. 돛 연산자, 점 연산자를 부르는 이 친구는요 어떤 친구의 내부의 요소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즉 mathf 안에 스퀘어 루트라는 친구가 미리 만들어서 들어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점의 의미는 시스템 안에 컬렉션이라는 패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디버거.로그를 봤을 때도요 디버그 안에 로그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 연산자는요 어떤 친구 내부에 있는 요소를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미리 mathf는 유니티 엔진.mathf,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에 미리 들어가 있던 친구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미리 만들어진 친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mathf의 스퀘어 루트에 tmp를 넣으면요 이 친구가 제곱근이 돼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계산이 됐죠. 마지막으로요 계산한 친구를 바깥쪽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return reduce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플롯 size of circle equal 30을 해볼게요. 그래서 30이라는 넓이를 가지는 원의 넓이를 하나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debug.log에 원의 사이즈는 더하기 size of circle, 네, 그 전에 반지름도 구해줘야죠. 그래서 플롯 reduce는 equal get reduce size of circle. 그러면 반지름이 구해졌어요. 이 원이에요. 30이라는 넓이를 가지는 원의 반지름은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덧붙여서 여기에 플러스 1의 반지름은 더하기 레디우스를 해주면 되죠. 띄워줄게요. 자, 이렇게 세이브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큐브 친구에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 펑션을 가져다가 붙여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원의 사이즈가 30이고 30인 원의 사이즈는 반지름이 3.09 정도라고 나오네요.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의 반지름이 3.09. 근데 원의 반지름을 제곱하면 다시 3.09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원주율 3.14를 곱해보면 대략 30이 나왔네요. 정확하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봤어요. 함수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마다 매번 다른 곳에서 부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살짝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get reduce에서요. reduce가 이미 여기에 선이 돼 있어요. 그런데 start에도 reduce가 들어있네요. 변수는요. 기본적으로요. 중복해서 선언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get reduce를 한 번 더 선언하죠.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지정을 했는데 reduce라는 친구를 새로 정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함수 내부에 있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함수 밖에서는 관측이 안 돼요. 이게 리턴을 사용하는 이유죠. 이런 걸 스코프라 부르는데요. 스코프가 뭐냐면요. 변수가 관측 가능한 어떤 영역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코프 안에 있는 친구들은요. 스코프 밖에서 안 보여요. 즉 중괄호가 시작되고 중괄호가 끝나는 지점을 하나의 스코프라고 부르는데 스코프 밖에서는요. 레디우스가 있는지 몰라요. 즉 여기 플롯 레디우스는 여기 있는 플롯 레디우스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친구가 변수명이 같아도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죠. 왜냐? 바깥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턴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듯이 void는 공허, 아무것도 결과값으로 돌려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tart에는 return이 없죠. return을 따로 명시할 수도 있지만요. return 뒤에다가 값을 넣어주지 않아요. return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void인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제 함수와 사칙 연산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클래스를 다음 비디오에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